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예, 일단 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현역 고3한테 이제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고3은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필요한 게 뭔가를 살펴보면 특히 이 동네 친구들은 뭔가 배움의 기회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이제 최고의 컨텐츠, 최고의 강의들을 접하기가 쉬운 환경인데 현역 고3들 그러니까 수능을 간접적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들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은 이 조바심,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단 멘탈이 많이 불안정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이제 엄마랑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원 또는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이렇게 타다가 점수가 또 안 나오면은 또 옮겨버리고 또는 친구가 이 강의 좋아 하면은 또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미적분 내지는 수원수투에서 학습이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을 쭉 타게 되면은 모든 내용을 익히게 되는 건데 커리큘럼마다 또 진도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르고 그래서 뭐 이거 듣다가 저거 듣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아차 내가 이 유형을 되게 못하는구나. 그때 가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반복이 되고 또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또 고1이랑 다르게 고3 수업은 보통 이제 주 1회 수업 내지 주 2회 수업을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 듣게 되는 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대형 강의들에서는 고1, 2 내신 강사들처럼 이렇게 쫀득하게 관리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업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티칭과 코칭이 함께 되는 그래서 고3 대형 강의들만큼의 강의력과 전달력을 갖추되 이제 고1, 2 내신에서 가져가는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쫀쫀한 관계 항상 이제 뭔가 의문이 들거나 뭐 공부 과정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항상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바로 드리면요. 일단은 수능 100점 목표반입니다. 그래서 반의 난도는 수업 난도는 꽤나 높은 편이고요. 수요일 저녁 시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성적표를 제출하시거나 입반 테스트를 보면 되는데요. 성적표는 2학년 내신 1, 2등급 내지는 모의고사 1등급 성적표 하나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재원생인 경우에는 다 데리고 올라갈 생각이에요. 시즌을 3개로 쪼개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 2월 그리고 3월에서 7월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1, 2월에는 목표가 뭐냐면은 수능 출제 전범위를 완벽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2는 저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미적분 그리고 수학1을 많이 까먹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1, 2월 2달 동안은 미적분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수학원을 서브로 쳐줘서 수학원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학습시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질 거고요. 그래서 교재는 자체 교재를 이용할 거고 이 교재에는 심화 개념부터 뭐 유형, EBS 그리고 최신 기출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교재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이 시기에는 사실 체급을 키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시험에 크게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0분 미니 모의 수능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문제 30분 시험을 매 시간 치게 될 겁니다. 이 테스트는 사실 자기주도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만 모여 있다고 하면은 저는 테스트는 안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는 체급을 키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30분도 아까운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그 자기주도 능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이제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특히 미적분 기출의 완전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학원 복습하고 최신 기출 학습하는데 힘을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체급을 올리고 전범위에 대한 내용 다지기가 끝난 상태가 되면은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시즌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력 그리고 엄밀함을 가져갈 겁니다. 최근에 이제 수능 트렌드가 변화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9월 평가원 시험 봤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평가원 시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출제 포인트가 많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굉장히 좀 스킬풀하고 문제 해결력이 강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뭐 테크닉을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9월 평가원 시험이 결국에는 변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시험처럼 수능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엄밀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놀랍게도 고일 수학이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수학 2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발주자 친구들이 많이들 틀렸어요. 왜냐면 후발주자 친구들은 보통 이제 1학년 내신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간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수학 1, 2 미적분의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은 엄밀함에 좀 신경을 쓰면서 차근히 다지는 기간을 가질 거고요. 자체 교재 사용을 하고 이 자체 교재는 1, 2월에서 다룬 자체 교재는 개념과 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재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테크닉과 연결을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 거랑 좀 상충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능 출제한데 이제 변별에서 뭐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랬고 요즘은 좀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테크닉이라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테크닉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 때 그걸 얼마나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속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50분 미니 수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수원, 수투, 미적이 8문항 섞인 20문항짜리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에는 수원 전반부, 수투 전반부, 미적 전반부. 그 다음에 5월부터 7월은 수원 후반부, 수투 후반부, 미적 후반부. 이렇게 해서 쪼개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투와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구성 자체가. 그래서 동일한 범위를 동일한 기간에 처리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시즌 3 내신이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는 당연히 기복 없이 100점을 맞기 위한 실전 훈련을 할 거고요. 아이들의 실력과 점수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편이지만은 완벽하진 않죠. 실력은 좋은데 실전 가서 삐끗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면은 일단 실수죠. 실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험 전략 포함해서 시험에서의 시간 관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현역 고3이 정말 간과하는 게 멘탈이에요.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은 수능장을 들어가 보질 못했잖아요. 그때 중압감은 사실 내신 시험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멘탈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케어를 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수학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기량을 완벽하게 펼치기 위해서 어떤 기반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는 기간이에요. 물론 그것들의 형태는 그런 것들을 전달한 형태는 테스트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컨텐츠를 보시면 실전 수능 모의고사 풀릴 거고 그 다음에 과제로 엔제가 나갈 거고요. 이거는 뭐 대치동의 다른 대형 강사들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두 세트를 풀 건데 한 세트는 100분을 꽉 채워서 볼 거고 한 세트는 타임어택으로 70분만 볼 거예요. 이 70분만 보는 이 타임어택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은 본인 기량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다 안 나오거든요. 떨리는 것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또는 그 시험장 가면은 보통 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변수가 크게 후폭풍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앞에 있는 친구가 막 다리를 떤다 이런 것들도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친구들이 그게 거슬려 가지고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70분 내에 완벽하게 풀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30분을 제하고도 100점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타이머 택 실행을 할 거고 이거는
최초에 70분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간 제한을 계속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이 학원에서 시험 보면 압박감 그렇게 없죠. 그거를 이제 타이머 택으로 압박감을 좀 더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제어, 시험 전략, 시간 관리, 멘탈 관리, 그리고 학습 관리. 학습 관리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학년 때처럼 하나의 학원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다니고, 그리고 보통 그 학원들에서는 뭔가 관리랄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최소 관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강사가 직접 케어하는 게 아니고 조교들을 위해서 뭐 조교들을 통해서 케어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학습 관리는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 처리는 제 교재뿐만 아니라 타 학원 교재 질문도 다 처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가 넘쳐요. 아이들이 사실 꼭 학원을 안 다녀도 어떻게 해가지고 컨텐츠들을 다 이제 확보를 해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뭘 먼저 풀어야 되는지, 사실 뭘 먼저 풀어야 되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본인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별로 이제 너는 뭐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거 풀고 그다음 이거 풀고 만약에 시간이 더 되면은 이걸 풀어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약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질문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해주고 이런 정도만 해도 아이들의 학습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 분명히 이제 3월 시험 보고 6월 시험 보고 9월 시험 보고 하면은 다 잘 보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못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또는 또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기간이 되면은 또 이제 그때 되면 멘탈이 또 많이 나가요. 아, 내가 쓸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없네. 라던가, 뭐, 이것도 뭐 쓰다 보면은 한참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공부랑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인지, 전반에 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실수 제어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실수 제어. 실수가 랜덤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난 100점 실력인데 실수해서 2개 틀렸어. 더하기 틀렸어. 3 해놓고 4번 찍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힘을 쓰면서 지가 실수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거든요. 사실 실수는 랜덤하게 터지는 게 아니고 실수도 맥락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특히 이제 저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이제 메타인지가 되는 건데, 메타인지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과정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가 나냐면은 손보다 생각이 빠르잖아요. 그 괴리감 때문에 손으로 쓰고 있는 도중에 다음 줄 생각하고 다음 줄 생각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실수한 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걸 또 실수를 한번 해보니까 보이지도 않거든요. 나중에 와서 검토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 다음에 실수가 터진 사후에는 그걸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특히 그래요. 사실은 이 대치동에서 수학이 어려운 학교들의 내신에서 100점을 맞는 것보다 수능 100점은 훨씬 쉬워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난도도 그렇고 적합하게 훈련이 된다는 가정하에지만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100점을 맞은 실력을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두 개 실수 나는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맨날 더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나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더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죠. 사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냥 실수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는 데만 써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은 현역 고3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는 수업을 7월 이후에서 수능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일단 나머지 것들은 질문, 클리닉에 대해서는 질문을 말씀드렸고요. 클리닉은 수업 직후에 있고 주말에 자유 클리닉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 미적 기하 확통 내신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신청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피드백 할 겁니다. 피드백은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기존 2학년 재원생은 별도 절차 없이 입반이 가능합니다. 수능 변별 반영성,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어렵고 아주 예쁜 킬러들 그런 것들 하나에서 세 개가 변별을 줬다면은 이제는 난도는 상대적인 난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엄밀함을 요구하고 문항수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기존에는 사실 수능이 계속 어렵게 나오고 킬러가 정말 어렵고 결국에는 의대 가는지 마는지가 그 수능 킬러 제일 어려운 거 수학에서 그거 맞추냐 못 맞추냐로 갈리던 시절에는 엄청나게 어렵고 깊게 딥하게 들어가고 스킬을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약간의 개입이 있었잖아요. 개입이 있고 나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변별이 되는 게 아니고 엄밀함을 강조하고 또는 수학 1학년 수학에서 뭔가 내용을 끼얹어서 아이들에게 딜레이가 걸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학습의 과정이 좀 변화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게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스킬 팩트 위주의 공부예요. 스킬과 팩트, 수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스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스킬, 내지는 그 팩트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 중위권 아이들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대형 강의 뭐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스킬을 흡수를 해오죠. 하지만 그 스킬이 왜 작동을 하는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킬 썼을 때 답이 나온 걸 기대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가 많고, 이렇게 좀 확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대형 강의 아주 뭐 유명한 수업들 들어보면은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뭐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애는 20명이다. 이 얘기를 매년 해요. 나머지 80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대강 귀동냥해서 그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두회전 뭐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스킬을 적용하면은 바로 풀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모범 답안과 스킬을 풀었을 때 답안의 차이가 속도 차이가 극명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킬 팩트를 알려면은 그 기반부터 알고 정과정을 알아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문항편식 그리고 중구난방식 학습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내용인데 문항편식은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또 가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 이 풀이 평가스럽지 않은데? 이 문제? 이 문제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빠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 다룰 때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바로 욕을 해버립니다. 너가 평가원 근처에라도 가봤냐고. 평가원 너 얼마나 문제를 풀어봤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심지어는 지금 그 개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튀어나온단 말이죠. 문항 평식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버릇이에요. 특히 뭐 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꼰대스러운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문항을 편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걸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 외에서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두 확인하는 게 맞다는 거죠. 중구난방식 학습이라는 거는 고3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반을 옮기고 또는 뭐 여기에서 등록해놓고 자료만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중구난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훑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들 제 수업 안 들어도 되는데요. 이거는 꼭 아이를 좀 견제를 해주세요. 아이들 아마 고3 되면 어머님 말씀 더 안 듣겠지만 그래도 막 학원 옮긴다 막 아 나 수업 안 듣고 자료만 받아올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개 해야 하는 거는 첫 번째 엄밀한 개념 그리고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들 왜냐하면 엄밀함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던 거고 사실은 이거는 최근에 있던 개입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9월 정도서부터 굉장히 엄밀한 개념 문제를 그 킬러 라인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그게 변별을 성공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사실 그러한 종류의 문제 엄밀한 개념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1학년 애들 선행시킨 다음에 풀려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개념이 제대로 탑재가 돼 있으면. 근데 그게 막 선택형 14번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5번까지가 있으니까 그 전 문제. 근데 그게 또 변별을 성공한단 말이죠. 그 왜 성공을 할까 보면은 아이들 고3 올라가가지고 화려한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 스킬풀한 문제들 푸는데 좋아요. 개념을 복습을 안 해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특정 개념이 뭐 A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 A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다고 하면은 꼭 보면은 이제까지 문제가 안 됐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의 개념에서도. 델타라는 개념이 뭐 A라는 개념에서 델타라는 측면이 이제까지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탁 나오면은 이제 나올 만한 것들만 학습한 아이들은 그거에 당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엄밀한 개념 스키마의 형성이라는 거는 개념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고 개념 간의 연결을 생각을 하는 것들. 이것들이 고3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기출의 완전한 학습. 이거는 뭐 주말에서 입 아프죠. 네. 세 번째,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특히 수상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이미 문항 제작하고 있는 팀에서는 제가 이제 오다를 내린 게 수상하의 내용들을 하나씩 꼭 끼워 넣은 것들을 킬러를 만들어라. 이거를 이미 오다를 내린 상태예요. 9월이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에서 결국엔 변별을 성공을 했죠. 그러면은 그 방향성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 출제하는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 개입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요구였어요. 뭐 대학 이상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 배제하고 과한 거 배제하고 뭐 어려운 거 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변별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변별을 해냈단 말이죠. 이 방향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상황 경험을 하고 수상한 내용 포함되어 있는 것들, 문제 풀리는 것들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좀 얻어가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잠깐 받을까요? 예. 반 인원수는 뭐 제한은 없는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30명 정도 선에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수업 자체가 뭐 60명, 70명 단위 규모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관리가 안 될까 그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그때부터는 입반 테스트의 난도를 올릴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먼저 저한테 들어온 녀석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명에서 40명 넘어가지 않게 유지할 겁니다. 네. 네. 이미 예. 이미 수원수투 미적분에 대해서 학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아까 그 슬라이드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월, 7월이면 이제 1, 2월 걸쳐가지고 미적분도 다진 상태고 수학원도 기억을 다시 살려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수학2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수원수투 미적에서 이제 제 가이드를 정확히 따라온 친구들은 내용상에서 부족함은 없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훈련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섞어서 수원수투 미적이 포함된 세트로 훈련을 시킬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수원 나가고 수투 나가고 미적 나가고 이게 아니고 동기간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토요일에 지금 프리수능 미적분 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별도 입반 절차 없이 합류 가능하고요. 네, 수요일 시간으로 바뀌는데 수요일 시간을 한 게 고3 시간표들이 이게 찾아보면 최대한 안 겹치는 시간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 아니면 토요일 저녁인데 또 토요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배치를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일로 해놨습니다. 네, 더 공통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